제3자를 위한 계약을 확인합니다. 예유약집원 계약법 19페이지 테마 6번입니다. 기본수는 534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풀이 한 30분 해요. 근데 오답이 예, 오답이 많습니다. 오답이 많은데 아마 보니까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건 오답이 많아요. 점수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문제를 전부를 다 한번 보고 답을 바로 잡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무슨 차질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설명드립니다. 지금쯤이면 저 점수면 민법 점수 잘 나온 겁니다. 나쁜 점수 아니에요.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시험 문제화하면 매매 계약으로 물어봅니다. 용어 자체에 조금 유념하시면 됩니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갑이 요청을 했어요. 이 행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대금은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하세요 를 요청했고 어리석락했다면 을을 낙약자라 말해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다면 병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매매 계약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제3자 약관이 있어야만 해요. 제3자 약관, 달리 제3자 수익 약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있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 약관이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이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을 제3자 약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럼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함에 있어 제3자인 수익자가 언제까지 수익에 의사표시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그래 낙약자가 10년 동안 멍청하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재촉할 수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볼 것인가.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이 결론만 변화가 됩니다.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권,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정답은 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인 수익자가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는 말은 제3자인 수익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 수익자가 채무자요. 수익에 의사표시하고 권리를 취득하면 제3자인 채권자가 채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데도 게을리하고 있다면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를 대위해서 수익에 의사표시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볍게 보시고 지문에 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럼 수익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과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대표적인 이유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제3자가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인 수익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면 성립할 때부터 제3자가 있어야만 수익의 의사표시할 것이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는 없어도 되거든.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지만 무엇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제가 채권을 예를 들었어요.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대금은 제3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라. 그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3자에게 해주라 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지만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 판례는 이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대부분 판례예요. 제3자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바라보면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권리 취득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시키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판례에 따르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해버렸다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란 말과 합의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즉 합의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합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좀 줄일게요. 좌측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도 임의로 합의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유보했거나 또는 제3자가 권리를 변경 소멸시켜도 좋습니다라는 동의를 했다면 그때는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요약자가 계약 해지할 때는 이건 법정 해제권 행사를 말해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한 것은 임의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저것들끼리 마음대로 합의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할 때는 제3자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도 이 경우는 낙약자의 동의는 제3자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다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 계약의 당사자인 요낙이 임의로 합의하여 저것들 마음대로 짝짝꿍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음의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데 이것하고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라 할지라도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해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제3자의 동의조차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까지를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수익자는 제3자잖아요. 그럼 계약은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요낙이다. 요낙.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만 해요. 첫 번째는 요낙보, 요수대. 이 말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가관계. 요낙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를 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지, 수익자는 제3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보상관계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낙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낙 간의 법률관계,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 요낙보는 미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대가관계예요. 이 말이 요수대입니다. 그럼 대가관계는 수익자가 제3자에 불과하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가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대가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겁부관계일 수도 있거든. 예를 든다면 요약자와 수익자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했어요. 입니다. 관계인데 변제기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요약자가 자존심 상해서 집을 팔아 등기해주면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라 요청했다고 제3자의 수익자에게. 근데 이 대가관계가 무효래요. 무효라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만약 갑을 간의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확 줄이면
요낙부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낙입니다. 요낙.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지 제3자가 당사자일 수는 없어요. 그럼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취소 사유가 있다면 해제 사유가 있다면 이런 권리 등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낙이 행사하는 것이지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권리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의무를 권리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 이런 권리도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하는 것이지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권리 등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낙이 행사하지 제3자가 행사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3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딱 하나가 있어. 그 권리를 기억하면 돼요. 제3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두 개인데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라 뺍니다. 그냥 그 외의 권리를 말해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버렸다면 낙약자의 잘못 때문에 이미 취득한 권리를 소멸해버렸잖아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제3자의 수익자에게는 무엇이 생겼다고?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경우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를 상대로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여야 됩니다. 네.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빼고 설명해요. 그 외에 제3자의 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무엇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런 권리 등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 낭만 행사하는 것이지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의무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은 선이행하기로 했거든. 그 이후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끼리 행사하는 것이지 낙약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중도금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요약자에게. 이런 권리를 제3자인 수익자가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의무도 부담 안 합니다. 예.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권 하나밖에 없다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제3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이 매매계약에 가령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예시했을 뿐이에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요약자가 낙약자를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낙약자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취소를 했어요. 그럼 민법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런데 이 제3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사기쳐서 매매계약했다는 걸 모르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인 수익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제3자가 거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결론을 잘 모르시더라고. 제3자가 선이라면 낙약자는 이 취소를 주장, 즉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드릴게요. 만약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라면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로 가야 될 것이나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로 가야지. 민법 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취소를 대항,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도 제3자는 법률상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법률상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약자가 취소를 한 경우는 이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에게 을이 사기를 당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당해서 매매했다는 걸 몰랐어. 그런데 낙약자가 사기당한 걸 알고 취소를 했거든. 그래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 지급 청구하면 낙약자가 나는 취소했거든. 대금 지급 못하거든. 에이 나는 몰랐는데를 갖고 다투어봐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취소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사기당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대금 지급 못하겠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3자가 더 있지만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이걸 머릿속에 딱 각인하고 다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하고 저 표현이 아닌 것은 제3자에 해당한다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건 다행히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까지고 잠시 쉬다가 계약 해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